에너지 쪽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 자료가 찾아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을 좀 이제 한 세네 개가 주제를 올려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시고, 그다음에 그냥 뭐 올리면 안 볼 것 같아서 리포트 과제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최소 3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선택을 해서 보시고 간단한 요약 리포트를 주석 하여튼 그 주에 읽고 그 다 2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10월 4일이나 6일까지 리포트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예. 이해되나요? 제가 어쨌든 다시 한번 공지사항에다 공지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해되나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본딩을 지금 다시 뭐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모레큘라 시오리에서 아까 그때 잠깐 본딩 앤타이 본딩에서 설명드렸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산화물 재료는 대부분 아몰포스 재료도 TCO는 종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크리스탈을 저희가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재료 결정학 시간에 배울 텐데 요즘 잠깐 이게 또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아몰포스도 있고 뭐 크리스탈도 있지만 일단 비정질은 빼고 크리스탈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애톰들이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3차원적으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고체들이 뭐 크리스탈라인 어쨌든 결정화가 돼 있는 형태는 아니고 아까 앞서서 뭐 말씀드린 대로 아몰포스 같은 경우에는 스포 간행각을 통해서 결정 구조가 이제 없이 랜덤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크리스탈라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주기적인 배열을 갖고 있는 고체들은 그런 걸 크리스탈라인이라고 합니다. 결정화돼 있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잘 아시겠지만 단결정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제 레고 블럭을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 형태의 다결정 형태를 주로 고체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아몰포스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범위 규칙은 없어요. 장범위. 근데 단범위 규칙은 그 작은 단위에서는 어떤 결정 구조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결정 방향이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비정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크리스탈을 우리가 종류가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갖는지 정의를 하잖아요. 그걸 그때 쓰는 개념이 이제 유니셀이라고 하는 유니트셀, 유니셀 단위 격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 안에 어떤 주기성을 왜냐면 어떤 레고 블록 같은 것들이 유니셀 자체가 확장돼서 큰 덩어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서 반복되는 유닛을 가지고 우리가 유니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셀들이 또 반복돼서 우리가 레티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그 공간에서 어떤 레티스는 크리스탈로그래피에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나 또는 A, B, C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그다음에 그 축에 끼인 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미트 셀 단위 격자 또는 단격자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들어본 금속에서 뭐 FCC, BCC, 예, 뭐 HCP 이런 거 들어갔을 거예요. 구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BCC 같은 경우에는 뭐 옥타헤드랄 사이트, 뭐 테트라헤드 사이트 뭐 이런 그 결정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물질은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알려져 있는 어떤 결정 구조의
하나로 이제 소속돼 있습니다. 뭐 물론 더 크게 하면 뭐 스페이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프리미티 셀이 병진을 하느냐, 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반복되는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뭐 소재들을 다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재들은 안에 구성되어 있는 원소들은 다 다르지만 그게 구성하고 있을 때 어떤 규칙은 거의 뭐 크리스탈 안에는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뭐 알루미늄이 뭐 BCC냐 FCC냐 이런 것처럼 뭐 알루미늄만 BCC나 그런 구조를 갖는 것도 아니니까 뭐 다른 것도 BCC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크리스탈을 이제 7가지 시스템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큐빅. 큐빅은 레티스 파라미터가 A, B, C가 같고 그다음에 끼임각이 알파 베타가 90도인 이걸 큐빅이라고 하죠. 그거 다 알고 계시죠? 테트라고널은 A, B는 같고 C축으로 길거나 짧은 형태. 이거 끼임각은 똑같고. 그다음 오스럼빅. 오스럼빅은 A, B, C는 다 다르고 끼임각은 같고 뭐 그런 형태. 그다음에 롬보헤드랄. 그다음에 롬보헤드랄은 ABC는 같은데 약간 살짝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 이건 다 모양을 아실 테니까. 헥사고날, 모노클리닉, 트리클리닉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큐빅 같은 경우에는 ABC도 똑같고 끼임각도 같으니까 얘는 이제 시메트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보통 대칭성이 큐빅이 좋죠. 큐빅이 좋고 테트라고날, 오스럼빅, 모노클리닉 뭐 이쪽으로 갈수록 롬보헤드랄 갈수록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시메트리라고 하는 어떤 대칭성이 적다고 작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소재들은 고온으로 갈수록 이 그 시메트리라고 하는 어떤 대칭성이 그 큰 형태로 이제 갑니다. 물론 이제 같은 물질도 온도에 따라서 결정 구조들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결정 구조 변하는 걸 우리가 상변이라고 하거나 상변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런 그 상변태에서 같은 물질이라도 다른 결정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안정한 사람들이. 근데 저온으로 내려가면 뭐 처음에는 큐빅이었는데 고온에서는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 대칭성들이 점점 깨지면서 뭐 롬보헤드로 가거나 또 트리클링이나 모노클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프리미티셀 중에 이게 브라바이스 레티스 세븐 7개 결정계 말고도 여기 보면 P, 프리미티브, 바디 센터드, 페이스 센터드, 뭐 베이스 센터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 레티스가 뭐 단일 원소뿐만 아니라 여러 원소도 큐빅 구조 아니지만 큐빅 구조 안에서도 뭐 바디 센터 구조를 갖는 경우도 있고 FCC 구조처럼 페이스 센터를 갖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빅 안에 애톰들이 자리하고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PI 뭐 이런 식으로 F 이런 식으로 뭐 FCC, HCP 같은 경우에는 ABC 이런 형태로 나타냅니다. 뭐 그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이렇게 7개에서 확장된 14개의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4개의 브라바이 레티스에서 뭐 트리클리닉, 그다음 P, 모노클리닉 P, 모노클리닉 C 이렇게 해서 3가지 종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스럼빅은 P, 어스럼빅 C, 뭐 1, F. 그러니까 같은 어스럼빅이라도 가질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불균형 레티스들이 사이트들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스럼빅이라고 보이는데 거기 안에 뭐 바디 센터드 또는 베이스 센터드, 그다음에 페이스 센터드 이런 식으로 애톰들이 배열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스럼빅 구조긴 하지만 그 애톰들이 가지고 수 있는 사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14개의 어떤 결정 구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셀을 보면 어쨌든 하이스트 시메트리를 갖게끔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고 그리고 미니멈 사이즈 볼륨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7개, 14개의 어떤
그 결정 구조를 정의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어떤 시메트리라고 하는 거에 가장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톰들이 반복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것이 이제 확장되려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이 규칙이라는 것은 뭐 로테이션을 해도 같은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그 시메트리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시메트리가 좋은 놈 또는 좋지 않은 놈, 이런 거에 따라서 소재가 가지고 있는 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기계적 물성도 그렇고 정리적 물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다르면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물성이 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소재마다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결정 구조가 다르면 물성이 다른 이유는 생각해 보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구조 안에서 전자들의 어떤 그 공유나 뭐 상호작용에 의해서 왜냐하면 전자들이라는 것은 원 애톰 안에서 어떤 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톰의 배열에 따라서 당연히 물성이 다른 거는 뭐 당연하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그 상변이를 의해서 크리스탈 스트럭처 바뀌면 물성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본딩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오닉 크리스탈은 뭐 소디움 클로라이드라든지 산화물도 대부분 이런 이오닉 크리스탈의 한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이오닉 크리스탈이 그냥 막 어떤 결정 구조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래도 이오닉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애톰이 배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일단은 본딩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보는 거고, 이오닉 크리스탈, 그다음에 코발렌트 크리스탈, 뭐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구조나 그래파이트, 그래핀, 뭐 2D, 투 디멘셔널한 뭐 그런 소재들이 이런 코발렌트 본딩을 많이 하죠. 그다음 메탈릭 본딩은 이미 제가 설명드렸고, BCC 같은 경우는 철, 뭐 Fe, 그다음 알루미늄 FCC, 카파, 골드, 타이타늄하고 이런 그 매그니슘, 가벼우면서 단단한 이런 소재들은 헥사고널 구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크로스 패킹한 구조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가볍고 그다음에 단단한 소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메탈릭 본딩 자체는 우리가 이제 전자 그룹이 있어서 전기가 잘 흐르고 뭐 반짝반짝하고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뭐 모레큘러 크리스탈 해가지고 반데르발스 본딩을 해서 이루어져 있는 판상형을 갖는 그런 구조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주로 이렇게 모레큘러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 베이스의 이제 그 오게닉 크리스탈 정도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룬 거는 사라믹은 이노게닉 크리스탈 종류고, 어쨌든 모레큘러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오게닉 뭐 고분자 크리스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딩을 갖는 크리스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다이폴끼리 어떤 인터랙션에 의해서 하이드로젠 애텀을 서로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가 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옥시하이드레이트, 뭐 하이드로젠 옥사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해서 응집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크리스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디펙트를 다루겠지만, 결정하에서 이제 디펙트를 다루니까 이제 산화물 안에서 이제 디펙트도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디펙트라는 게 따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할 거고요. 일단은 결정학에서 디펙트라고 하면 사실 지구상에는 퍼펙트한 크리스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이게 does not exist라고 써 있죠. 완벽한 거의 순도가 100%짜리 물질은 없어요. 오로지 10만이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어쨌든 90, 69, 49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99.999 하면 59, 뭐 90.9999 뭐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까운 건 없고, 순도가 뭐 69, 49, 이제 69 이게 9 개수가 높을수록 90, 99.9 하면 39, 뭐 4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죠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0.1이나 0.01이나 0.0001이랑은 차이가 엄청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순도를 우리가 표시하는데, 그런 것처럼 크리스탈 안에도 디펙트가 없이 완벽한 퍼펙트 크리스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탈들은 어떤 일종의 디펙트를 갖고 있고, 이런 디펙트들이 어떤 그 물질에 상당한 물성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펙트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디펙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물성 조절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례로 세미컨덕터 같은 실리콘에도 우리가 도핑을 한다는 얘기는 디펙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하나, 실리콘 하나 빼고 치환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물성 변화를 주는 거니까 그것도 일종의 디펙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리고 금속에서는 이런 디펙트들이 금속의 어떤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디펙트들은 우리가 인텐셔널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인간이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바꿔주기도 하죠. 뭐 금속에서 우리 왜 대장간 뭐 알듯이 이 단조 같은 걸 하죠. 이렇게 막 불을 이렇게 막 쇠를 불에다가 막 엄청 달군 다음에 이렇게 두들기면 강해지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그 과정이 결국엔 디펙트를 만들어주는 어떤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마 금속 공정학이나 뭐 아니면 뭐 나중에 그 머티리얼 사이언스 기본 배울 때 아마 디스로케이션 그리고 뭐 가공 경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시스템들은 결국에는 디펙트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대한 학문이고 그런 걸 통해서 금속의 메케니컬 프로퍼티 또는 반도체에서 뭐 P 타입이냐 N 타입이냐 그런 거 바꿀 수 있고 산업을 안에서도 얘도 반도체처럼 타입을 바꾸기도 합니다. P 타입, N 타입 바꾸기도 하고 어떤 밴드갭 조절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니까 디펙트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얼로잉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쭉 보면 그냥 형태로만 보면 포인트 디펙트 또는 리니어 디펙트, 플라너 디펙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디펙트는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빈자리가 하나 빠져 있는 이런 걸 우리 베이컨시, 공공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컨시, 베이컨시라는 것이 비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다음에 이 사이트는 이제 빈 공간에 어떤 불순물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인터스티셜 이런 걸 이제 포인트 디펙트의 한 종류고, 그다음에 셀프 인터스티셜에서 같은 원소가 엉뚱한 자리에 이제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셀프 인터스티셜. 그다음에 원래 원소와 다르게 실리콘 같이 이제 도핑을 하게 되면 실리콘 하나 빼고 보론이나 뭐 이런 걸 도핑한 것처럼 substitution 치환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베이컨시 하나와 어떤 그 인터스텔이 뭐 모여 있는 프랭킬 디펙트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다시 자세하게 다시 또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 디펙트의 한 종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자리가 이렇게 디스로케이션 원래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이제 없어서 완전히 한쪽으로 애톰이 한 줄을 쭉 빠지는 형태죠. 원래는 여기가 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애톰이 두 개 이렇게 이 애톰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쫙 빠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라인이 선 모양으로 어떤 디펙트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플래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차원 면상에서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하는 계면에서 빠지는 건데 이게 보통 그레인 바운더리나 스태킹 폴트나 뭐 이런 그것을 우리가 플래너 디펙트라고 합니다. 주로 제일 많은 게 어쨌든 포인트 디펙트 종류고 금속에서는 산화물에서 어떤 디스로케이션 이런 종류들이 이제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디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디펙트에 대해서는 산화물에 대해서 디펙트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따로 챕터가 이제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 이제 산화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은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금속이랑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탈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메탈 옥사이드. 예. 이 메탈 옥사이드는 메탈이 옥시전에 의해서 옥시다이즈, 산화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부식이 되죠. 그죠? 보통 코로전이라고 하는 부식이 되는데 그 코로전이라는 부식이 과정이 결국에는 물과 만나든 대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물을 형성하는 또는 하이드록사이드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통 코로전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코로전의 부산물들이 대부분 산화물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속이라 Fe라고 하는 철이 녹이 있으면 왜 보통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붉은색으로 이렇게 철이 녹슬잖아요, 그죠?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그 녹슨 것들이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철하고 산소가 만나거나 철하고 수분이 만나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산화물의 일종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녹슨다고 하는 게 콜로전이라는 거고 형성되는 게 산화철 또는 철산화물 이렇게 부릅니다. 지구상에 엄청 많죠, 금속은. 네, 그래서 제가 뭐 주로 많이 이제 보여지는 그랜드 캐년이 붉은 적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이언 옥사이드들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흙 안에, 그 산에. 그리고 이런 말고도 동 알죠, 동. 카파. 예, 우리가 주변에 이제 보는 것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동, 항동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동인데 청색이고 어느 건 항색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안에 카파 안에 어떤 그 얼로잉을 해서 소재를 만든 다음에 여러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동상들을 보면 푸른색 막 이끼가 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지. 공유를 한번 해봅시다. 웹 브라우저 공유. 뭐 사실 자연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직접 보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그랜드 캐년 있죠. 여기 뭐가 써있네요. 여기 뭐. 라이브 사이언스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리조나 미국의 애리조나에 가면 이렇게 그 지역물들이 있네요. 뭐 바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뭐 그랜드 캐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애리조나의 이 버밀리언 크랙트 절벽 같은 경우에는 우선 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왜 저런 색을 갖고 있냐 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써 있죠. 옥시전 got into ocean, bonded iron. 철이 오션 오션에서 있는 옥시전이 철하고 어, 결합을 해서 결국에는 아연 옥사이드 미네랄, 뭐 헤마타이트나 마그네타이트 이런 Fe2O3나 Fe3O4를 만나서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이고 이렇게 이게 붉은색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느리냐 이거. 그냥 한번 보세요. 음, 이렇게 붉은색이 여기 있죠. Advantage of color with iron oxide pigment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페인트에도 이제 색깔을 낼 때 이제 옥사이드 같은 걸 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절벽에 그 색깔들이 붉은색을 띠는 게 아이언 옥사이드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카퍼 옥사이드 이제 우리가 봅시다. 영상에서 아이언 옥사이드죠. 네. 그다음에 뭐 그 철, Fe, 옥사이드 이렇게 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이게 뭐 여기 있죠? 아이언 옥사이드 이렇게 금속이 부식이 되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옥사이드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언 옥사이드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산소하고 옥시전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뭐 공유 결합처럼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수 있고, 어, 그러네. 아연 옥사이드, 그죠? 그 다음에 뭐 쉽게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부식인지 그렇고 카파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옥사이드, 소프레이트라고 보통 그러는데, 예. 청동, 황동 이렇게 우리말로 써봅시다. 황동, 황동, 아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금속도 카파 이것도 부식이 되면 프루스한 이렇게 그죠? 그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동인데 동의 월 색깔은 이런 색인데 예, 이렇게 여기 쓰면 요 색깔이 변하죠. 여기 이제 이게는 카파 옥사이드가 돼서 색깔이 til려요. 카파 옥사이드는 밴드갭이 있어서 빛을 보고 봐서 이제 어쨌든 특정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를 하니까 색깔을 띠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 동상 같은 데서 많이 보죠. 예. 청동기, 뭐, 청동, 동상, 이렇게 보면, 이런 동상들이 원래 카파색이 아니라 녹색을 띠기도 하고, 약간 붉은색 띠기도 하고, 청동, 뭐 반짝반짝하게,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녹색, 약간 뭐, 러스들이 항상 있는 게 그게 결국에는 산화돼서, 기름이 뜨는 거죠. 이거 청동이 좀 많던데, 청동이 없네. 아, 이거 보죠. 이게 막, 유럽 같은 데 가면 많잖아요, 동상. 이런 게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게 동색깔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산화가 돼서 이렇게 녹색빛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많이 이제 봅니다. 그렇죠? 타이타늄 옥사이드 이런 거 보면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색 타이타늄 옥사이드. 타이타늄이라는 TI 금속이 산소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파우더 형태 또는 그 흰색 이런 걸 띄죠. 우리 선크림 바를 때 왜 선크림이 휘잖아요. 이게 다 타이타늄 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어떤 금속이 산화가 되게 되면 주변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이해가 좀 되나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주변에 이제 옥사이드 를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걔가 옥사이드냐는지 우리가 이제 뭐 못 들어봐서 그렇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산화물이라고 하는 놈은 보통 넌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하고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 이두 가지로 이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 우리가 주기표에 금속은 트랜지션 메탈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넌 트랜지션 메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기표에서 D 궤도나 F 궤도에 방이 많잖아요. 저장에 채워줄 수 있는 방 껍질이 많죠. 그 껍질에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트랜스 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더 채울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해서 밸런스 스테이트가 타이타늄이 3 플러스, 4 플러스, 뭐 망간이 3 플러스, 뭐, 4 플러스, 5 플러스 이렇게 밸런스 스테이트가 계속 변할 수 있는 원소들을 금속을 우리가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놈들이 껍질이 꽉 차 있는 그런 걸 넌트랜지션 메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트랜지션 메탈, 넌트랜지션 메탈이 산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산화물들을 우리가 똑같이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넌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 하면은 옥사이드 넌트랜지션 메탈이랑 결합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컨셉 오브 필드 밸런스 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전 2P 그래서 밸런스 밴드가 꽉 차져 있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옥사이드 보통 말하는 거죠.
매그네슘 옥사이드 또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실리콘 옥사이드 이런 거는 이제 실리콘하고 알루미늄이 밸런스 스테이트가 바뀌지 않아요.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실리콘은 4 플러스, 매그네슘은 1가 1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소듐은 이제 ENA 플러스 옥시전 이렇게 옥시전 E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그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소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넌 테니선 메탈입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이 옥사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물질들은 엄청 딱딱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지리코늄 옥사이드 이런 것도 일종의 SiO2 우리 글래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약간 반짝반짝한 이제 그 유리 그릇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보통 야, 이 크리스탈이다 막 그러는데 얘는 크리스탈은 결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SiO2는 결정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SiO2가 결정성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는 석영이라고 부르는 쿼츠라고 하는 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크리스탈은 원래 반짝반짝하니까 사람들이 그 유리를 그냥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아모포스예요. 마찬가지로 비정들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을 넣으면 해서 이제 약간 그 보석처럼 반짝반짝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얘도 되게 단단한 구조재료입니다. 용융점이 엄청 높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파이어죠, 사파이어. 고급 시계나 또는 우리 LED의 기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안정하고 광학 소재 많이 쓰이죠, 알루미늄 옥사이드. 여기 이제 도핑을 하게 되면 루비, 사파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물론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투명한 그냥 투명한 크리스탈처럼 돼 있는데 거기 도핑하면 이제 녹색 또는 빨간색을 뭐 보이고 있으면 이제 그게 루비, 사파이어 이렇게 보석 종류 이렇게 부분하죠. 그다음 매그네슘 옥사이드도 이제 일종의 구조 재료입니다. 농점이 높고 또 투명한 어떤 크리스탈이 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적 특성이 없습니다. 광학적인 거에는 이제 투명하니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절연체고 어떤 물성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알루미늄 옥사이드, 실리콘 옥사이드. 물론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 반도체에 많이 쓰기도 하죠. 아주 그 유전상수 값이 낮은 뭐 또는 어디 이제 그 애칭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애칭 스타폴 레이어나 또 반도체 공정에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알루미늄 옥사이드, 실리콘 옥사이드 좀 단단하고 그 다음에 되게 딱딱한 소재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알루미늄 옥사이드, 실리콘, 게이트 옥사이드로 많이 쓰입니다. 알루미늄 옥사이드, SiO2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자,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아우터 애톰의 엠프티 돼 있고 그래서 밴드 갭이 아주 크고 일반적으로 투명하고 그래서 보통 다이애매그네틱 인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트린시크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전기가 잘 안 흐르고 아주 완벽한 인슐레이터에 가까운 그런 소재들입니다. 근데 이런 소재도 불구하고 이런 놈들이 디펙트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디펙트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컨덕션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소재들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징크 옥사이드, 징크나 갈륨 옥사이드, 인디움 옥사이드, 틴 옥사이드 이런 종류들이 사람들 요즘에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와이드 밴드 갭이야. 알루미늄 옥사이드, 실리콘 옥사이드만큼은 밴드 갭이 넓진 않지만 한 3 일렉트론 볼트 이상 되는 밴드 갭을 갖고 있습니다. 투명하죠, 근데 대부분 약간. 그래서 D 껍질에 쉘이 꽉 차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원래는 전기가 잘 안 흐릅니다. 징크 옥사이드, 틴 옥사이드, 인디움 옥사이드. 왜냐면 밸런스 스테이트가 바뀌지 않아. D에 있는 전자들이 꽉 차져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S궤도, P궤도, D궤도라고 하잖아요. S는 이제 방이 하나고 P는 방이 세 개고 D는 방이 다섯 개야. 그래서 D궤도에 있는 전자들이 꽉 찰 수 있으면은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해서 10개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얘는 6개, 여기는 2개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D밴드에 이제 방이 이제 5개인데 이렇게 5개야. 이제 전자들이 먼저 채우죠. 업스핀 먼저 채워지고
다음 스핀 채워지고 하는데 요 D밴드나 F밴드가 전자들이 꽉 차 있으면은 바깥에 밸런스 밴드의 어떤 아우터 쉘에 메탈이 이온에 전자들이 출입을 안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넌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하고 반면 뒤에 변자 궤도에 이렇게 방이 5개인데 나머지 3개는 업스핀에서 방이 전자들 3개가 채워줄 수 있는 형태가 돼. 그럼 얘가 하나가 채워지거나 또는 덜 채워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전자가 10개가 아니라 뭐 D에 D3, 뭐 D에 4 뭐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으면 전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될 때 뭐 안간 같은 경우 3 플러스도 되고 4 플러스도 되고 5 플러스도 되는 거야. 전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꽉 차 있으면은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어. 다 빼야 되는데 다 뺄 수는 없어.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D밴드의 전자들이 부분적으로 partially 필드돼 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채 있거나 empty 비어 있으면 이런 금속의 밸런스 스테이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트랜스 메탈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트랜스 메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성들이 많이 바뀌고 결정 구조도 많이 바뀌는 반면에 이런 D에 있는 껍질에 꽉 차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금속이 밸런스 스테이트 바뀌지 않습니다. 징크 옥사이드, 틴 옥사이드, 인디움 옥사이드 이런 형태로만 존재를 합니다. 망간은 망간 타이타늄 옥사이드도 마찬가지고 망간도 뭐 옥시전이랑 결합하고 있는 이 형태가 Mn2O5 아이언도 마찬가지예요. FeO2, Fe3O4 뭐 이런 식으로 아이언이 같은 산소인데 화학식이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언의 밸런스 스테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뭐 화면도 안 보이고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저 혼자만 떠들게 되니까 좀 그러네요. 자, 트랜지션 메탈과 넌 트랜지션 메탈이 이해가 됩니까? 아무나 좀 대답 좀 해보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된다고 하지만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구글링을 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려보죠. 뭐 있을 수도 있고 정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구글에서 한번 또 찾아봅니다. 자, 넌 트랜지셔널 바탕하고 전이금속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메탈, 일렉트로닉, 여기 있네요. 요거. 컬라겐하게 보기 좀 그렇구나. 컬라라고 하시네. 전자구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인터넷에 광고가 이렇게 많아. 자, 보면 여기가 이제 3D 오비탈이 이렇게 지금 표시해 놓은 거죠. 방이 5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죠? 예. 5개인데 여기가 완전히 비어 있거나 얘는 트랜지션 메탈이 아닙니다. not transition. 꽉 차 있어도 트랜지션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3D 궤도에 전자들이 아예 빠져 있거나 꽉 차 있다는 얘기는
그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더 받거나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처럼 이게 D밴드에 하나 차 있고 두 개 차 있고 이게 먼저 전자가 채워지려면 순서가 방마다 업 스핀이 먼저 이렇게 쭉쭉 채워지고 다운 스핀이 쭉쭉 채워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3D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라인까지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얘는 하나니까 9개 하나를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들이 또 들어와서 채워줄 수가 있어요. 예. 또 마찬가지로 두 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비어 있으면 또는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런 거를 이제 넌체인스 메탈이라고 합니다. 보면 망간 같은 경우에는 전자들이 밸런스 스테이트가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어요. 보세요. 예. 그러면은 타이타늄은 전자가 두 개 채워져 있어. 멀티플리시티 3, 그다음에 바나늄은 4개, 크롬은 7개, 뭐 망간은 6개 밸런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아연 5개, 예. 코발트는 뭐 4개 이런 식으로 비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채워져 있을 수 있는 구성 뭐 이런 거. 밸런스 스테이트를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이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바나늄 옥사이드는 이제 원래 바나늄이 채워져 있는 전자에 이렇게 다운업을 업다운을 표시 안 했네요. 어떤 스핀 방향은 그렇고 메탈은 바나늄 같은 경우 3 플러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원래 5개인데 방에 이제 5개가 있잖아요. 근데 빠져서 2개만 남는데 3 플러스야. 그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는 또는 아이언을 봅시다. 아이언 같은 경우 3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채워져 있고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6개가 채워져 있고 코발트도 3 플러스, 2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니켈, 카파 이런 식으로 이게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고 채워지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전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언도 3 플러스, 2 플러스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예. 꽉 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를 이온화 상태에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General property of change in metal. 뭐 상당히 트랜스 메탈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General property of change in met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트랜스 메탈은 타이타늄에서 카파에로부터 생성하고 incomplete d orbital in atom ion 그러니까 d 오비탈의 궤도의 전자들이 부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빠져 있을 때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컴플렉스 포메이션 왜냐면 밸런스가 다르니까 산소랑 만나도 예, 타이 뭐 IN2 FE2O3 또는 FE3O4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그 포메이션을 이루고 있고 물론 칼날도 생기고 여기 저 베어리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디피니션 D 블락 엘레먼트 하이스 에너지 일렉트론 is D 서브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partially occupied, incomplete하게 뒤에 전자들이 채워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라고 보면 되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자들이 하나하나가 다 빠져. 얘는 차이스 메탈이 아니야.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4s2, 3d2 그래가지고 전자가 두 개가 이제 빠져서 Ti2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D에 있는 전자가 다 빠져가지고 4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카파는 더 많아요. 카파는 뭐 2 플러스, 1 플러스, 뭐 망가는 2 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5개니까 하나씩 빠지면 밸런스 때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스 메탈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이게 부분적으로 체결되죠. 이런 D10, 10이나 비어져 있는 놈은 트랜스 메탈이 아닙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트랜스 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슬라이드 돌아가네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트랜지션 메탈이라는 게 뭔지, 전이금속이 뭔지, 그 전이금속과 만나면 전이금속 산화물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원소들을 우리가 넌트랜스 메탈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틴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그다음에 인디움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D쉘이 꽉 차져 있는 그런 산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밴드갭이 3 일렉트론 볼트 이상, 보통 대부분 옵티컬적으로 투명하고, 대신에 S-like conduction band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컨덕션 밴드의 도핑이 되게 되면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mbination this property is rare, 드물긴 하지만 되게 유용하고, 그래서 보통 transparent optical conductor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non-trans metal oxid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TCO입니다.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트랜스페런트 하면서 옵티컬적으로 트랜스페런트에 왜 밴드갭이 크기 때문에 옵티컬적 트랜스페 근데 여기 S-like 컨덕션이 있어서 S-like 컨덕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디펙트들이 이제 생기면 S 궤도에 결국에는 어, 밴드갭 사이에 어떤 디펙트 레벨들이 존재를 해서 그놈들이 컨덕션 밴드에 가까워서 전자들이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채워지기도 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끔 그런 걸 때문에 TCO 자체가 어떤 뭘 모르면 또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어쨌든 TCO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TCO 영역이 되고 있고, 그래서 the conductive of these material change easily when they are exposed, oxidizing, reducing ga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그 물질들은 conductivity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는 얼마나 옥시다이즈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산소의 스토이키메트릭이 깨져 있게 되게 되면 그래서 3인데 원소가 3-X, 뭐 2-X, 여기 X 해가지고 징크하고 옥시전의 개수가 다르게 되면 옥시전이 약간 부족하거나 뭐 그런 상태겠죠. 아니면 뭐 메탈이 더 많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전기 전도성이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컬 센싱을 하거나 또는 이런 그 징크 옥시드 옥사이드들이 캐탈리스트에도 많이 사용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TCO, 트랜스페런트 컨덕팅 옥사이드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넌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는 아까 트랜지션 메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 오브 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복잡한 어떤 그 결정 구조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는 TMO라고 부르고 a series of compound with uniquely wide range electronic proper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는 넌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처럼 물성이 그렇게 막 다양한 물성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뭐 TCO나 또는 캐탈리스 뭐 그 정도만 쓰이는 종류고, 여기에는 옥시전의 스토이키메트릭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컨덕티비티밖에 없습니다. 투명하면서. 실제로 디스플레이에 올레드든지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LCD TV나 이런 거 대형 TV는 다 보통 실리콘 베이스의 트랜지스터 TFT를 사용이 되는데 시미트리 사용되게 되는데 요즘에는 작은 그 모바일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올레드나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는 트랜지스터를 산화물 트랜지스터를 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인디움 옥사이드 뭐 이런 틴 옥사이드 이런 놈들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반도체만큼의 컨덕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만큼 라이크하게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왜냐면 투명하기 때문에 실리콘 베이스로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일단은 전기 전도도나 투명한 것들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그 너무 그
잘 흘러도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디스플레이에 요구되는 어떤 그런 그 트랜지스터의 특성상 산화물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커지면 그 TCO 그 어떤 산화물을 통해서 심플링체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개발이 되면 대면적도 가능합니다. 요즘엔 이제 다 어, 작은 디스플레이에 이제 어떤 산화물 트랜지스터가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산화물 재료 이텀 프로젝트를 어, TCO라든지 또는 스팀플림 트랜지스터에 이제 어떤 기술이 응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면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관심을 가져보시고 자, 어쨌든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는 여기 보면 uniquely wide range electronic property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트랜지션 메탈은 D전자나 F전자의 궤도의 전자들이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밸런스 스테이트들이 계속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인슐레이터부터 슈퍼컨덕터까지 어떤 일렉트로닉 프로퍼티가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인슐레이팅하고 그다음에 바리움 비스무스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세미 인슐레이팅하고 또는 TiO 같은 경우는 메탈릭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코프레이트 옥사이드 같은 이런 복잡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놈들은 어, 아주 저온에서 또는 질소 온도에서 저항이 없어요. 그런 초전도 현상을 띠기도 합니다. 같은 옥사이드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냐? 그 이유가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하는 놈들이 어떤 그 산화물을 이루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플렉스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큐빅 구조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여기 보면 레드, 지리코늄, 타이타늄 옥사이드 이렇게 해서 레드는 지리코늄 이게 트랜스 메탈이 아니지만 여기 지리코늄이나 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 메탈이기 때문에 그런 놈들이 가운데 이렇게 지리코늄 퍼플러스, 2 플러스 이게 퍼플러스라는 놈이 산소랑 둘러싸여 있으면은 큐빅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기능적으로 광유전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이어 페롭스카이트에서 이렇게 이런 그 페롭스카이트 요 구조가 어떤 어, 층 구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이런 결정 구조 복잡하죠. 그래서 레이어 페롭스카이트 보통 페인스 메탈 옥사이드는 되게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소재에 따라서 제가 어떤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n transition metal에서 TM에서는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may be present in more than one shell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하나 이상의 어떤 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 메탈은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밸런스 스테이트가 하나 이게 우리 산화수라고 하죠. 산화수가 하나 이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The oxide of TM 해서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는 rich variety of electron property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슐레이터부터 메탈릭 또는 슈퍼컨덕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매그네틱 프로퍼티도 갖고 있고 그래서 스핀들이 업으로만 남아있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다운으로 남아있는 형태들은 없지만 업스핀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성 특성도 띠기도 합니다. 예.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보통 트랜스 메탈 옥사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옥사이드 종류는 뭐 엄청나 많죠. 예. 이제 트랜스 메탈 옥사이드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필요하면 제가 녹화한 것들을 자료실에 올릴 테니까 사실 여기 안에는 없이 제가 가끔씩 웹브라우저에서 구글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이제 찾아보고 하니까 수업 자료 남아있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듣거나 또는 녹화한 것들 나중에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샘플 리뷰.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아마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을 테니까. 보시면 얘는 이제 캐탈리스에 이제 쓰이는 천연소 메탈 옥사이드를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물 분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분해해서 산소랑 수소랑 발생해서 수소를 우리가 포집해가지고 연료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캐탈리스 종류를 이렇게 천연소 메탈에서 이제 찾아 놓은 거네요. 보면 이제 스피넷이라고 하는 결정 구조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페롭스카이트, 락설트는 다 럭타일 이런 건 결정 구조 그냥 어떤 모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게 망간 옥사이드, 코발트 옥사이드, 뭐 삼성분계, 이성분계, 뭐 AB2O4, 뭐 망간 코발트 2O4, 니켈 아이언 2O4, 뭐 이런 식으로 스피넬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ABO2, AB2O4라고 하는 이제 A는 이제 보통 천연성 메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B는 이제 천연성 메탈 같은 옥시전 B 2개, 옥시전 4개랑 결합되어 있는 구조. 망간, 코발트 2, 오퍼 그런 형태의 스피널 구조도 천연성 메탈의 한 종류고 뭐 코발트 옥사이드, 니켈 옥사이드, 망간 옥사이드. 뭐 망간은 3O4도 있고 망간 5도 있죠, 그죠? 망간 천연성 메탈이니까 밸런스 스테이트가 달라고 산화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페롭스카이트 요즘에 이제 SFC 솔리드 퓨어셀에 많이 쓰이는 이제 페롭스카이트 수준도 있고 MN2O3 그죠? 망간 같은 경우에는 3O4도 있고 MN5도 있고 MN2O3도 있고 천연성 메탈이니까 너탈 구조 그래서 이런 그 촉매도 많이 쓸 수 있고요. 그 결정 구조를 더 본다나 요즘에 이제 그 물분의 촉매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옥사이드들이 종류가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자료가 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왜 안 넘어가냐?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방문해서 보면 되는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네. 여기 보면은 싱글 트랜선 메탈 옥사이드 이렇게 돼 교수님 있고 화면 안 보입니다. 화면이 안 보여? 아니 그 파워포인트 같은 화면이요. 내가 공유를 했는데 안 보이나? 네, 지금 교수님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이거 공유를 했는데 왜 그러지? 잠깐만. 다시 공유해볼게. 웹 브라우저 공유. 이제 보이나요? 보여요? 네, 네, 이제 보입니다. 그럼 네, 아까 보입니다. 어쨌든 천인선 메탈 옥사이드는 상당히 좀 복잡해요. 네, 복잡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형태라서 아까 제가 화면에 안 보이는데 되게 대충 떠들었네. 천인선 메탈 옥사이드는 어떤 촉매 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촉매 쪽에서도 봐도 여기 보면은 형태가 AB2 그러니까 이게 메탈 금속이 AB2O4 이렇게 산소랑 이런 화학식을 갖고 있는 거. 또 메탈이 3개, 옥시전 4개 이런 식으로 결합되고 있는 스피넬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산화물 종류도 있고요. 러타일 구조 갖고 있는. 뭐 여기서 보면 망간이 3O4도 있고 망간이 2O3도 있고 망간 MnO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망간이 여가 치면은 4 플러스 아니 8개니까 뭐 3 플러스 4 플러스 같이 갖고 있는 놈들 6개니까 얘는 망간은 Mn2O3는 3 플러스 얘는 2 플러스 이렇게 망간이 밸런스 스테이트가 다 달라. 그 이유가 이제 천연선 메탈은 그 방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덧발 전자를 뺏어서 밸런스 스테이트를 막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결국에는 D 궤도에 전자들이 몇 개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하나씩 빼면 밸런스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는 거죠. 다시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보다 더 막
채워넣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자를 예, 버리는 게 더 쉬울 수 있고 물론 D전자가 거의 꽉 차져 있다고 하면은 전자를 또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금속은 플러스 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전자들을 이렇게 버리는 방향으로 놔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밸런스 메탈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이제 산화수가 뭐 3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 구조에 따라서도 네, 단지 락설트 구조인데도 또는 러타일 구조인데도 산소하고 금속밖에 없지만 이런 그 화학식도 다르고 하니까 결정 구조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쓰이는 쓰임새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그 결정 구조는 또 특히 이렇게 보시면 아까 뭐 싱글 체인서 메탈 옥사이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rov스카이트 모양들이 이렇게 아니면 또는 산소하고 그 체인서 메탈이 이렇게 어 테트라고널 형태로 이게 다 빨간 건 다 산소고 그 안에 이제 가운데에 딱 그 메탈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런 놈들이 반복되어 있는 싱글 체인서 메탈 같은 경우가 이제 존재도 할 수 있고 앞서서 내가 Mn3O4나 맞죠? 그 메탈이 세 개, 옥시전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피널 옥사이드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페롭스카이트 구조, 메탈 하이드록사이드 이렇게 다양한 그 결정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산화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쓰임새에 서 달라요. 뭐 촉매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또 보면 제가 앞서 시간에 보여줬던 것 같긴 한데 뭐 포토볼타익 솔라셀을 쓸 수 있고 뭐 반도체 소자에도 쓸 수 있고 에너지 생산하는 데 쓸 수 있고 어떤 그런 이유가 대부분 최은선 메탈의 그런 이유가 앞서서 어, 전자들이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보면 크리스탈 또 본딩, 밴딩 이런 것들이 대부분 최은선 메탈의 스트럭처들이 다양한 수준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D 오비탈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EG 오비탈, T2G 오비탈. 오비탈들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어, 그 기본적으로 최은선 메탈은 D나 F, 특히 이제 D의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D에 있는 전자들이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빼면 밸런스 스테이트가 바뀝니다. 그죠? 전자가 아예 다 빠져 있거나 꽉 채워져 있으면은 얘는 그 상태로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더 채워지거나 더 빼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만 생성 메탈이라고 돼 있고 그게 옥사이드가 만나면 다양한 물성을 띄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물성도 많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아이언 같은 경우에도 아이언 2 플러스 FeO2 같은 경우 블랙입니다. 밴드갭이 거의 낮기 때문에. 근데 Fe2O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 예, 그, 헤마타이트라고 부르는 거고 카파도 뭐 보면 체리슨 메탈 컴파운드 중 카파, 황, 뭐 설파이드 이런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 얘도 일종의 이제 옥사이드 종류 하나로 얘기했습니다. 보통 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옥시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까지 이제 어떤 천선 메탈의 종류나 이런 걸또 뒤에서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자, 또뭐 좋은 게 없나? 하여튼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사이드 종류입니다. TCO도 있고. 목소리가 엄청 많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슬라이드 들어갈게요.
자, 어디셔널리 이런 그 트랜스 메탈은 결국에는 일렉트로닉 특성, 또 매그네틱 특성 그런 것들이 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질 수 있고 특히나 이런 물질들은 온도나 압력이나 도핑에 따라서 물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 메탈 옥사이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왜 물성이 이렇게 바뀌냐 이런 것들 오랫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왔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연구를 꽤 오래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 디밴드의 트랜스 메탈 옥사이드들은 캐탈릭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캐탈릭이나 촉매라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너지 장벽을 낮추는 그런 물성을 이제 보통 촉매 특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촉매 특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스 센서에서 어떤 가스가 있는지 디텍팅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수소 경제에서 수소를 생산한 물을 분해할 수 있는 촉매들 그리고 뭐 리튬 에어 배터리나 또는 SFC나 뭐 이런 거에서 촉매, 산소를 집어넣고 또는 수소를 물이랑 결합시켜 가지고 그 전자를 얻는 그런 데에도 촉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촉매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전자들이 부분적 채워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얘네들이 촉매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옥사이드들은 대부분 딱딱하고 하니까 단단하고 강하니까 이게 내구성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캐탈릭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셀렉티브 옥시데이션, 셀렉티브 리덕션, 뭐 이렇게 디하이드로제네이션 뭐 이렇게 뭐 CO2를 우리가 저감해야 되니까 CO2를 리덕션 시키는데도 이런 트랜스 메탈 캐탈릭 물질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왜 정확하게 그런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뭐 정확하게 얘는 이래서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전자 구조와 또는 그런 구조의 좀 특징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사이드랑 옥시전이랑 결합되어 있는 옥사이드들은 우리가 옥시전이 몇 개가 정확하게 전체 물질에 뭐 얼마를 넣어라 뭐 옥시전이 뭐 100개가 있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many of these properties strongly depends on materials defect like vacancy, dislocation, stacking fault, grain boundary랑 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early chains metal oxide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비전자 전자 특징에 따라서 shows several unique한 피처를 보인다. 되게 독특한 물성,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더 이어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면서 이제 결정 구조나 물성에 대해서 더 계속 설명드릴 거고요.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서 어떤 옥사이드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분류 슬라이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때 그 과제 관련돼서는 이번 주에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추석 연휴고 해서 보강을 따로 안 할 거고 제가 올려준 자료들을 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 질문? 없어?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